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 노동백과 시선 49번째 시간. 오늘도 근로시간의 산정, 사실 근로시간은 임금의 산정과 가장 밀접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돈 문제로 엮입니다. 그 중에서도 감시, 단속의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 해요. 기본적으로 일단 감시, 단속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잘 와닿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좀 예시를 들면, 그러니까 등산하시는 분들, 저희 뭐 산꼭대기 가시면 이렇게 초소 같은 거 하나 있는데, 그 초소에서 이제 이렇게 좀 하루 종일 지켜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 업무도 그런 업무에 속한다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순도 높은 경비직, 말 그대로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이상 업무가 있지 않은 뭐 경비직, 이런 것도 하나의 감시 단속적 업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감시와 단속은 좀 구분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데, 뭐 사례 통해서 같이 좀 알아보고 내용 정의 같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이제 법 규정을 먼저 좀 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예외적으로 이제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 뭐 이런 규정들을 이러한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몇 가지를 두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그런 승인 하에서 이 사람들에게는 근로시간에 관련된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휴일에 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뭐 주휴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연장근무 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가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때로는 나도 똑같은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데 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느냐라는 주장들을 할 수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가산수당과 주휴수당 같은 이제 휴일에 관련된 임금 청구 이런 거와 많이 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문제되는 실무에서는 최저임금 사례예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법상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 이제 진짜 쟁점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결국에는 임금이 뭐 포괄임금 형태이냐, 또 내 업무 자체가 진짜로 감시단속적인 업무이냐, 뭐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뭐 감시단속적이라는 게 사실 근무 시간의 외적인 산정 방법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죠. 네. 김농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좀 구분할 필요는 있죠. 감시와 단속이기 때문에 이제 감시적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좀 정신적인 강도나 그런 것들이 좀 낮은 업무.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뭐 산불감시원이나 아파트에 있는 뭐 경비원분들 그리고 일반 빌딩이나 이런 데 보면은 계속 이제 경비 업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해당을 합니다. 어떠한 특정 장소에서 계속 앉아 있으면서 뭔가 비상시 상황들을 지켜보는 역할들을 하는, 그래서 감시 쪽은 아무래도 업무의 특성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게 과연 정신적인 긴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은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속적 근무자 같은 경우는 업무가 대부분이 이제 대기나 아니면은 휴게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뭔가 비상시 상황이 발생하면 움직이는 거죠. 아파트에 있는 보통 이제 방제실에 있는 분들이 이런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화재 경보기나 아니면은 각종 이제 전기 시설들을 이렇게 모니터링 하다가 뭔가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다, 점검을 해야겠다. 라고 하면은 그때 방제실을 벗어나서 이제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요. 뭐 내가 이만큼 열 몇 시간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 실제 근무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죠. 나머지 시간 같은 경우는 거의 대기 시간입니다. 비상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에는 이 전체 시간 중에서 실근로시간은 절반 이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경우는 8시간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고 24시간 막교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24시간 이상의 휴게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는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두 가지는 사실은 조금 뭐 비슷한 특성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좀 자기가 어떤 근무를 하는지 승인받을 때 보시면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적 근로자 몇 명, 단속적 근로자 몇 명 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구분해서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감단은 노동청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어떤 형식적 그 요건을 좀 갖추면 승인이 좀 어느 정도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실질적 실사를 간다거나 실제 조사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 내용까지 없이 승인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제가 확인이 좀 됐는데, 이 경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부가적인 감시단속 쪽에 업무를 추가시키는 경우가 항상 좀 요즘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 뭐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승인이 난 사례에 대해서 어쨌든 행정처분을 깨야
그 다음에 임금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뭐 노동부의 질의에 시인을 한 경우 원칙적인 답변이 돌아와요. 사실은 승인 요건을 안 갖추고 승인이 내어진 경우는 취소를 하고 임금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라는 뭐 원칙적인 답변이 돌아오는데 이게 지금 뭐 현실에서 좀 만만치 않은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효에 가까운 정도의 이게 승인이 잘못되어진 경우에 속해서 임금을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약간 지금 법원의 태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취소하고 무효는 약간 다릅니다. 취소는 장래를 향하여, 무효는 과거의 법률 행위까지 싹 다 무효를 치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의 임금까지 모두 문제가 되는 케이스인데요. 이게 현재 요즘 약간 현실적 부조리 좀 발생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필요한 거 뭐 사례를 같이 설명해서 말씀 주시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취소가 되거나 근로자의 주장이 인용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좀 찾아봤을 때는 이제 발전소에서 근무하시는 감시적 근로자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발전소의 시설의 특성상 뭔가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정신적 긴장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아무래도 판결의 주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일정 시간마다 이렇게 초소를 바꿔가면서 근무를 하시는 근무 패턴도 있고 그 시간 동안 하셔야 되는 업무나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진 것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 2시간이 가만히 이렇게 발전소만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그 사고나 이런 성격들을 봤을 때는 이거는 감시적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업무라는 게 아무 주요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적 근로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비업법이나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주 업무 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는 추세긴 하지만은 뭐 택배나 아니면 청소나 분리수거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긴 했어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명백하게 취소가 됐거나 이런 케이스를 많이 보지는 못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정신적 긴장이 굉장히 높은 업무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감시 단속적 승인을 받았다. 이랬을 때는 이제 이게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 않나. 라고 좀 보이고요. 단속적 근무 같은 경우는 좀 더 저희도 사례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 노동청 진정을 들어갔을 때 상황들을 좀 보면은 감독관이 요구하는 거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시간을 일을 했냐라고 해서 실제 일을 한 시간을 좀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단속적이라는 특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 시간 중에 조금만 일을 하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조금. 그럼 통상적으로 실제로 합쳐서 얼마나 일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상담 드릴 때는 이제 작업 일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일을 하는지 좀 꾸준히 기록을 남겨놓는다면은 단속적 그 승인 받은 분들이라도 아무래도 이걸 좀 깰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더 정보들이 좀 들어오면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감단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질적 감시 단속적 외에 강도 높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사실 그 외에 부가적 업무는 약간 미미하게 보고 있다. 정말로 잘못된 정도로 강도 높게 다른 업무가 부여되고 있다. 결국 이것이 입증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끝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김노무사TV 노동백과 시선 감시 단속적 근로시간의 형태에 대해서 또 하나 알아봤습니다. 네이버 카페 그대로 나가니까 질문 주시고 여기서 마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